여러분, 인수 발표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2025년 9월 22일에 터졌습니다. 부동산 테크업계 거물이죠. 컴파스가 경쟁사인 애니웨어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딱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기묘했다고 할까요? 보통 인수를 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인수하는 쪽, 그러니까 컴파스 주가가 하루 만에 15%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팔리는 회사, 애니웨어의 주가는 무려 60%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이상하죠. 아니, 사는 회사는 망하고 팔리는 회사는 대박이 난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 바로 계약서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거래가 현금 거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컴파스는 돈 대신에 자사 주식을 사러 엄청나게 찍어내서 애니웨어를 사기로 한 겁니다. 이걸 전액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가격은 더 놀랍습니다. 당시 애니웨어 주가에다가 무려 84%나 되는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주기로 한 거예요. 이건 거의 제발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하는 수준이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비싸게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그걸 또 돈이 아니라 주식을 새로 찍어서 준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주식가치 희석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사의 주식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이 들고 있던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말 그대로 물에 희석되듯이 옅어지는 거죠. 컴파스 주가가 떨어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 그러니까 주식 희석 때문만이라고 하기엔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이해하려면 이 두 회사의 근본적인 차이점, 그 DNA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은 컴파스, 최신 기술 플랫폼으로 무장한 말 그대로 부동산 업계의 기술 혁신가고요. 다른 한쪽은 애니웨어, 센츄리 21이나 콜드웰 뱅커 같은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그야말로 전통의 제국입니다. 정말 물과 기름 같지 않나요? 애니웨어의 수익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가맹점들한테 받는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꼬박꼬박 들어오죠. 또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소유권 보험이나 등기 서비스로도 돈을 벌고요. 심지어 기업 이주 서비스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수입원이 여러 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컴파스는 어떨까요? 여기는 수익 모델이 아주 단순합니다. 거의 모든 수익이 소속 에이전트들이 집을 팔고 받는 중개 수수료 딱 하나에서 나와요. 시장이 좋을 땐 확 벌지만 안 좋을 땐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구조죠. 와, 이 에이전트 숫자 좀 보세요. 규모의 차이가 여기서 그냥 확 드러나죠? 컴파스가 약 2만 명인데 애니웨어는 거의 18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체급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훨씬 많고 사업도 안정적인 건 애니웨어인데 인수 발표 직전까지 시장에서는 누구의 가치를 더 높게 쳐줬을까요? 바로 컴파스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5배 가까이 말이죠. 왜냐? 미래 성장 가능성, 바로 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던 컴파스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애니웨어를 사려고 한 걸까요? 이게 바로 컴파스가 그리는 더 큰 그림, 장기적인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컴파스 측의 설명은 이겁니다. 두 세계의 최고를 결합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들의 날카로운 기술력과 애니웨어가 가진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안정성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죠. 이 시너지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컴파스는 애니웨어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흡수해서 재무적인 체력을 키웁니다. 둘째, 그렇게 확보한 애니웨어의 거대한 에이전트망에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 플랫폼을 쫙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둘을 합쳐서 기술과 규모를 모두 갖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미국 최대의 부동산 공룡이 되겠다. 바로 이게 이들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스 입장에서는 경기를 많이 타는 중개 수수료에만 올인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애니웨어라는 아주 든든한 보험을 드는 셈이죠. 그럼 애니웨어는 뭐가 좋을까요? 낡은 시스템을 한 번에 갈아엎을 기회죠. 소속된 수많은 에이전트들 손에 컴파스라는 최신의 디지털 무기를 쥐어줘서 생산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시장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이 거대한 합병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 결국 이 모든 건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이득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비싼 인수가와 주식 가치 희석이라는 고통에 반응한 거고요. 하지만 컴파스는 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업계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세기의 결합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최강의 리더를 탄생시킬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다른 두 문화가 충돌하면서 역사에 남을 실패 사례가 될까요?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주겠죠.